안녕하세요. 저는 두각에서 중대국어 1학년 영어 담당하고 있는 안성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중대국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제 수강생 학부모님들께는 제 분석 내용을 문자로 이미 보내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적중률은 보이시는 대로 85%입니다. 제가 잘하고 열심히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번 시험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무난하고 좀 쉽게 나온 편이었어서 출제가 예상되는 범주에서 좀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중 예시들은 이 뒤에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이 시험 출제 경향과 그리고 제가 이제 맞춰낸 이 적중 예시들 그리고 적중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 이 정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 이제 간단히 적어 놓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출제 경향입니다. 난이도인데요. 첫 번째로 난이도는 매우 무난한 편이었다. 특히 객관식은 킬러라고 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중간고사와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제 객관식에서는 변별이 거의 되지 않을 겁니다. 서술형에서 얼마나 득점했는지에 따라 등급이 이제 갈릴 건데 서술형마저도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12문제였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7문제지만요. 이제 꼬리 문제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요. 사실상 12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10문제로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도 조금 중간고사보단 괜찮았을 거고요. 난이도 자체도 중간고사보다 딱히 서술형에서도 크게 어려워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등급 컷은 90점대 초중반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말고사에서 역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드라마틱한 점수를 이제 만들어낸 친구들 같은 경우 또 수행평가를 굉장히 잘 챙긴 친구들 이런 경우는 좀 역전이 좀 가능하겠죠. 저희 반에도 50점대인 친구 2명이 사실 이번에 90점대 2명이 좀 맞춰냈습니다. 어쨌든요. 갑자기 자랑을 했는데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변형입니다.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 paraphrase, 이제 동의어구 변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중간고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즉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대비만 성실히 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객관식에서 더 많고요. 서술형에서도 사실 변형해서 작문하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나온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도 역시 암기를 통해서 맞춰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대비만 좀 성실히 하면 충분히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작문의 비중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구문에 대한 이해랑 학습을 이제 여름방학 때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많이 해주시면 아마 2학기 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듣기인데요. 듣기는 큰 이변 없이 기출 경향 그대로 예측할 수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직보 때 대비를 저는 시켜줬고요. 자료도 정리해서 나눠주었고 모두 적중했습니다. 다른 학원 이제 다니다가 온 친구가 쌤 듣기에서 뭐 범위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듣기는 그냥 무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분석조차도 잘 안 해주는 학원이 많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듣기는 분명 기출 분석을 조금만 해보면 규칙성이 있고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듣기 쉽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혹시나 틀릴 변수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알고 있고 한번 듣고 들어가면은 훨씬 이제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또 시간 관리도 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이제 직보 때 자료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소한 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크게 이제 봤을 때 출제 경향은 난이도는 무난했다, 변형은 적었다. 작문은 여전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듣기도 뭐 큰 이변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 이제 문항을 좀 보면요. 객관식 25문항, 서술형 7문항은 그대로고요. 여기에 이제 꼬리 문항들이 좀 달리다 보니까 사실상 10문항이었습니다. 듣기는 무범위로 표방하고 있는 5문제 똑같이 나왔고요. 교과서 비중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랑 모의고사 이 정도 반 정도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 조금 재미있는 부분, 좀 당했다라는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는 모의고사에서도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학생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2학기 때 어떻게 될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오신다고 할지 아니면은 안 나오신다고 할지요.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온다고 하고 안 내시면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서술형을 대비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별로 보면요, 이제 듣기 5문항을 제외하고 20문항인데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만 일단 적어봤습니다. 어법이 중간고사 때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한 문항 출제가 됐고요. 어휘, 뭐 대입학, 그리고 빈칸. 밑줄 의미도 나옵니다만 밑줄 예시가 요즘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에 맞는 예시가 아닌 것은 하면서 이제 보기를 조금 길게 주는, 사례들을 주는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이것도 대비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순수함의 영영풀이가 이제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요. 무관한 문장, 그리고 요약문, 지칭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어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유형을 보면요. 영작 여전히 사실상 10문항 중에 5문항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원래 나왔던 이제 유형들입니다. 근데 한 문항이 없죠. 하나는 내용일치를 서술형으로 조금 출제를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고정된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2학기 때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일치를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같이 나왔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적중 사례입니다. 저는 내신 대비 기간 동안요. 7권의 분석서, 이제 직보, 파이널, 총정리 교재 포함입니다. 그리고 5권의 문제 교재, 그리고 6번의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5번의 복수 테스트.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내신 분석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실전 모의고사, 요건 복수 테스트입니다. 문제 교재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해서 이제 선택형 25문항 중에 21문항, 서답형 10문항 중에 9문항을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여기서 적중의 어떤 의미는요. 동일 유형, 동일 부분을 적중했을 때만 제가 적중으로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듣기 대비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듣기 시험 범위를 완벽 예측했고요. 직보 자료도 적중했습니다. 정답률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사실 시간 절약도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 맞춰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이거 이제 오타입니다. 기말고사 1번에서 5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벽 페인트 작업, 헤어 디자이너 고객, 여기 뭐 서머 플리 마켓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대안으로 시작하는 보기, 그리고 $80가 정답인 요런 이제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직보 자료로 나눠줬던 거거든요. 여기 뭐 건물 벽 페인트, 그리고 여기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80, 그리고 여기 서머 플리 마켓, 그리고 여기 오케이 댄으로 시작하는, 다 똑같이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기만 살짝 변형을 할 때도 있고요. 이제 음성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시켜줬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소한 것도 꼼꼼한 기출 분석을 통해 완벽히 대비해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말고사 9번 출제됐던 뭐 요약문 Individuals with high trait anxiety로 시작하는 것도 사실 거의 똑같이 시작을 하고 있죠. 요약문 실전 모의고사 2회차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other side, however 다음에 빈칸 자리, other side, however 다음에 빈칸 자리, 모의고사 4회차 진행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매우 확고해져서로 시작하는 서술형 작문 문제, 요거는 저희 변형 문제집에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19번, 여기 3번이 정답인 요 문장 삽입, more important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요, 저희 내신 분석서에서 제가 강조해서 요 연두색이 문장 삽입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대비를 시켜줬었고요. 그 다음에 21번의 요 어휘 문제는 이 advocates가 여기 정답인데요. 이 자리는 제가 요 2회차 때 건드리면서 설명을 다 분명히 했던 부분입니다. 서답형 2번, 뭐 지금 제가 뭐 다 가져올 수는 없는데요. 제가 그래도 꽤 많이 들고 왔거든요. 네, 밝은 노란색 집들은 제가 보기를 고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복수 테스트 때 교과서 장문 체크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데요. 이거는 문장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 경향에서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핵심적인 어떤 구문을 토대로 아예 다른 문장을 장문시키는 것들을 계속 출제하고 계세요. 제가 중간고사를 보고 이거 계속 나오겠다 싶어서 저는 직보 때 대비를 분명히 시켜줬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가목적어, 이제 여기 it을 쓰는 이제 가목적어 구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어떤 핵심적인 구문이 있었습니다. cannot help ing라고 cannot help 동사 원형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구문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확히 예측해서 제 파이널 직보 때 서술형으로 이제 연습을 시켜줬던 구문이거든요. 그게 역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목적어 쓰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구문을 쓰는 게 2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문장은 똑같이 절대 못 맞춥니다. 이거는 아예 새로운 문장이라서요. 문장은 못 맞추지만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히 똑같은 유형으로 이제 연습을 시켜줬다. 이런 부분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적중률 85%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학습 방향입니다.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객관식을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충분한 반복 학습과 듣기 좀 같이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문이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작이요. 핵심 문장을 꼼꼼하게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작문 실력 좀 같이 높여주고 구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영어 선지로 내고 또 동의어구 변형을 원래는 더 많이 했던 학교인데 지금은 좀 다소 줄어들긴 했거든요. 2학기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제 이 동의어구 변형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휘력을 당연히 이제 방학 때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여름을 이용해서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험 대비 기간 내에 확실히 대비를 해드리지만 여름에 또 이 중대국어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이제 깔아놨으니까요. 요 시간표 참고하셔서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안내 영상도 저희 두각학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두각학원 영어 강사 안성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